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워요. 네, 그죠. 네. 오늘만 추웠나요? 며칠 계속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상청에서 요즘 날씨하고 있는데 네, 계속 추운 날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대급 추위입니다. 저도 네. 안 입던 히트텍까지 꺼내 입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복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순화해서 히트텍. 젊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추운 게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난방비 때문에. 예, 무슨 얘기 하실지 알고 있어요. 네. 이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집에서 저는요, 보일러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확 돌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 스냅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1도 단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네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김큐는 혹시 가스 요금 고지서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번 달에 보통은 앱으로 이렇게 네. 보고 저희가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깜빡 잊고 안 넣어가지고 아직 얼마가 나올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직 상자가 안 열렸네. 네, 상자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더군다나 저 늦둥이 작년에 이제 있어서 그쵸. 집을 계속 조금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걱정되긴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아파트들 난방비 폭탄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저희가 노보일러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유율이 좀 높아서 조금 그래도 덜 나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렇게 난방비 오를 거 알고 바꾸신 그런 건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네. 우연히 얻어 걸린 거죠. 네. 그나저나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서 이 난방비 폭등에 관한 논란이 큽니다. 오늘 난방비, 그러니까 가스요금 관련된 궁금한 것들 한번 김큐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정치권에서 지금 니탄 네탓 공방에 제가 동참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워낙 여기저기서 이 가스요금 논란이 많아서 이걸 새롭게 얘기해봐야 얼마나 제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죠.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지금 가스요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1월 돼가지고 가스요금이 폭탄처럼 떨어진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격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확 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때 반영하지 못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꺼번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일단 어쨌든 가스요금을 4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총 40%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단위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난방 수요가 겨울에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한꺼번에 요금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 8월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미국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리 그러니까 입도 선매하는 거죠. 선물 거래 가격으로 보면 이 좀 복잡합니다. 천연가스는 열량 단위를 쓰는데요. MMBTU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MMBTU당 현재는 2.8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8월 달에 이게 거의 10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더 비쌌다는 얘기죠. 9.68달러까지 올랐던 게 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5달러 선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기 이전 수준까지로 천연가스 가격은 선물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현물 가격에 반영되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니까 조금 더 있어야 현물 가격에는 반영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올랐을 때 우리가 가스 가격에 반영을 했냐? 반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미뤄왔던 거를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던 중이고 아직도 한국가스공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 반영 덜한 거다.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겨울철에 난방 수요까지 폭발하면서 완전 폭탄처럼 떨어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근데 체감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뭔가 갑자기 요금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변에서 뭐 실제로 인증도 하시잖아요. 70만 원 나온 분도 계시고 아, 네. 막 두세 배 오른 거는 기본인데 아까 나온 송정호 기자도 20만 원이 더 나왔대요. 월세만큼 나온 분들도 네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지금 정부가 지난해 40% 단위 음. 가격을 올렸으니까요. 전년도 이 시기에 겨울철 난방비가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네. 나오신 분들은 14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20만 원 나오신 분은 뭐 한 28만 원, 5, 6만 원 나왔던 분들은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말 그대로 얼마나 보일러를 돌렸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또 다르고요. 특히 중앙난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좀 적게 썼다고 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안 하는 네. 중앙난방 이런 데들, 그다음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노후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단열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다음에 확장 공사 등을 해서 베란다 없애시고 하시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또 단열이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혹은 약간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난방비 폭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스요금 부과 방식이 과거에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한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조금 더 영향을 좀 준 것 아닌가? 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네. 부피 단위에서 열량 단위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꼼꼼하게 고지서를 보시는 분들은 네. 예전에는 가스요금 나오면 몇 입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게 한 10년 전입니다. 2012년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언론에도 그렇고 가스요금 얘기하면 메가줄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꾼 이유는 천연가스 수입이 우리나라가 계속 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천연가스는 열량 단위로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바뀐 거긴 한데, 그럼 뭐가 다르냐? 부피 단위로 가스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스를 풍선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내가 이 풍선 몇 개 썼는지를 요금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열량은 물 온도를 1도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가스를 사용했는지를 보고 부과하는 걸 이제 열량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필요한 가스량을 비교해 보면 열량 방식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 1도 올리는데 한 0.6초 정도 열량 방식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스 아무래도 0.6초 동안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열량 방식을 당시 도입했을 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천연가스를 원래 우리가 사오던 가격 방식으로 우리가 요금 고지를 하게 되니까 중간에 이거를 부피 단위로 바꾸고 하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재반 비용도 사라지고 하니 이렇게 바꾸면 가격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어요. 다만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네. 이 급등하는 게 바로 반영돼서 요금의 부담이 좀 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급등은 안 할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파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 부피, 열량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무슨 과학 시간 같고 좀 어려워질라 그러거든요, 저 지금. 그냥 아까 풍선 뭐 1도 끌어올리는데 드는 뭐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아마도. 난방비 앞으로 그래서 더 오르나요?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 일단 정부 입장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아, 큰일이에요. 네, 표현은 가격 정상화라고 하고 있지만 가격 네. 올리겠다는 거죠. 사오는 가격 대비해서 어쨌든 간 공급을 싸게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 가스는 보통 미수금이라고 가스공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미수금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당장은 지금 난방비 폭탄 뭐 이런 얘기가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겨울철엔 또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조삼모사지 않습니까? 겨울 지나면 올리겠다는 얘기고 2분기 넘어서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에 올렸고 1분기 쉬고 2분기에 올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퐁당퐁당 한 분기 쉬고 다음 분기에 올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가스요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요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한 분기를 쉬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동시에 올리고 한 분기 쉬어주고 다음 분기에 동시에 올리고,
아니면 뭐 인상률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오르고 해가지고. 근데 이 가스 요금을 두고 미수금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국가스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적자라고 표현을 다른 기업들은 하는데 네. 여기는 왜 미수금이라고 하냐면 가스를 사올 때 본인들이 사온 금액보다 밖으로 받아온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걸 미수금을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짜장면 파는데 가격을 못 올려서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보다 짜장면을 싸게 파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스나 전기가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동성이 원래 심하거든요. 네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변동폭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급등락을 반영하면 이 공공요금은 시장에 혼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좀 덜 반영하고 내릴 때도 덜 반영해서 공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미수금으로 쌓아놨다가 이익을 많이 볼 때는 그 이익으로 미수금을 없애고 이런 방식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이 특수 상황을 버틸 수 있게 정부 주도의 기업에서 담당해라.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목적이니까요. 사기업처럼 이 공공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꺼내놓고 실적 점검하고 당장 가격에 반영하고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금을 좀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 뭐 9조 원이 넘었다. 미수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문자로요. 9381번님께서 주택용은 오르고 산업용은 내리는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네요. 라고 네네. 보내주셨어요. 근데 마침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산업용은 내리고 가정용만 올랐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언론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짧은 시기만 놓고 보면 연말부터 연초까지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산업용은 한 6% 정도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가정용은 11월 달에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죠. 네. 근데 한 1년에서 2년으로 시기열을 좀 넓혀서 보면 산업용 도시가스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은 워낙 물가에 반영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정부가 있었고 네. 민생 안정 선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용은 올리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12월에 33,000원이 됐으니까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용은 같은 시기에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40% 인상된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산업용은 조금 떨어진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1년의 시계열로 놓고 보면 산업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산업용은 내리고 주택용만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 상황이죠. 1년을 쭉 보니까 먼저 오른 게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 횡재세를 걷어서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앞서도 이제 횡재세 얘기 잠깐 네. 했었는데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뭐 정책이라는 게 뭐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너지 기업들이 워낙 큰 이익을 냈고 그 이익의 일부를 걷어들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잖아요. 네. 야당 쪽에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니 이게 다시 물 위로 올라온 얘기긴 한데 지난해 하반기에 이 횡재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꽤 관심을 끈 이슈였어요. 맞아요. 그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횡재세 걷겠다 이렇게 네네.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을 중심으로는 유럽은 실제로 일부 시행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거는 생각지 않고 있다 잘라서 얘기했죠. 기업들도 부침이 있는데 돈 벌고 잘 못 벌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잘 벌 때만 세금을 더 걷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갑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난 건 일반적인 경기 변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이익의 폭이 얼마나 큰가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 요즘 국내 정유업체들이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죠. 약간 들으면 화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어렵다고 난리인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연봉만큼 주고 있고요. 그 기사 이상 주는 봤어요. 곳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 부총리가 이익에 대한 것은 법인세로 걷어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인세 낮춰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는 게 직원들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다 나눠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기업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횡재세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기업들은 손실이 나면 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면 안 냈던 세금을 좀 내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고 봅니다. 사실 누진세라는 게 우리가 소득의 누진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는데 왜 그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진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오는 파장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든든한 소비층의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좀 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당장 정부가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뭐 필요합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네. 이건 임시방편이고 땜질일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계속 오르면 더 늘려서 줄 수 있느냐는 재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 막 오를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인 유류세를 인하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죠. 대략 이때 한 9조 원 정도의 세금을 정부가 포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걷어들여서 지원을 하느냐 안 걷어서 지원하느냐니까 이거 세금으로 지원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류세는 자동차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많이 몰고 더 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도리어 더 보죠. 과장하면 부자들만 더 받은 혜택이거든요. 네. 이때 이게 9조 원인데 앞서 제가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미수금이 9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비슷한 금액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일종의 미수금은 적자기 때문에 그 못 받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사들여 가지고 소각해도 뭐 가능한 방법이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만 올리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인데 가장 네. 무서운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잘 들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